오늘은 한 가지 좀 장기 종목으로 보실 만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업황이 굉장히 부진했었으나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장중 내내 대만 증시가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증시 안정기금을 정부에서 투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MTNW 야간 특송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 어드바이저입니다. 시장이 일희일비 자포자기 이제 그것을 넘어서 거의 피말리기 수준까지 왔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할 경우에는 시장이 좀 반등을 나오다가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면 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기도 하고요. 특히 오늘 밤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전일 미국 증시를 보면 그 노동부의 양식을 폼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라시성 전년 대비 10% 이상의 물가지수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이 막 SNS에 공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정말 정부 문서처럼 동일하게 만들어 놨던데요. 오늘 밤 9시 반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물가지수에 몰두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6월 데이터들을 집계한 수치죠. 그러면 7월 데이터는 8월 CPI로 발표가 될 텐데 지금 파뮤, 옥수수, 대두, 소맥, 밀, 국제 유가까지 모두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전쟁 이전 수준까지 근접해 있고요. 오히려 팜유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전 그 이하로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국제 유가를 제외한 곡물 가격들이 하락했을 때의 수혜, 마진율이 더 높은 기업이 어딘가를 꾸준하게 좀 서치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뚜기, 농심, SPC 삼립, CJ 제일제당 등등을 작전 리포트 프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야간 특송을 통해서도 오리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롯데 렌탈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좀 장기 종목으로 보실 만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업황이 굉장히 부진했었으나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장중 내내 대만 증시가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증시 안정기금을 정부에서 투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시초, 장 초반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히로시마 팹 리스 가동 중단 소식이 나와서 반사수혜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미 상반기에 수주를 받아놓은 수주 잔고만 지난해 총 매출액의 1.5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1월부터 6월까지 수주 잔고고요. 그런데 7월 초부터 또 SK 하이닉스 국내 공장,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 오늘도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난해 매출액의 2배 가까운 수주 잔고를 하고 있는 이 기업이라면 여러분들 혹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격적 모멘텀이 풍부하다면 한번 도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 종목은 바로 넥스틴이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 체크리스트, 가격적 모멘텀, 재무적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 하나하나 체크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면요. 상장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0년도 하반기인데요. 그러면 뾰족뾰족한 가장 낮은 구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도 그렇고요. 최근의 저점, 증시 하락에 대한 저점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점과 최근의 저점을 이렇게 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니까 각각 구간에 있어서 뭔가 이 선은 그래도 깨지 않는구나 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곳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그 선을 위로 한번 올려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되돌림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차익 실현을 했는가를 보면 이 추세선 위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야지만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각각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두 자릿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좀 보여줍니다. 올해는 매출액이 92% 성장, 내년은 65%, 후년은 26%의 성장을 좀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122%, 60%, 33%, 당기순이익도 117%, 57%, 39%. 자, 이 차트상 추세를 유지해주는 기업이고,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 내년, 후년, 24년도까지도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가시적 모멘텀. 눈으로 보여야 되겠죠. 이 전망치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수주 잔고를 보니까 중국향 매출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장비사로부터 중국이 반도체 관련된 장비를 잘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대안으로 찾다 보니까 넥스틴이라는 회사는 오히려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탑티어와 유사한 세밀함과 정확도와 속도를 지니고 있더라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매출의 1.5배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보유했고, 지난주에도 그리고 심지어 오늘도 판매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격적인 전략을 잘 잡아서 이후 조금 길게 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반등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반등 이후에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7월 동안 조정이 나온다. 조금 음봉을 그리는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59,000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노력을 해보시고요. 59,000원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 자리는 잘 안 오는 것 같아. 라고 좀 보이신다면 6만 원 미만에서라도 소량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역삼각형 매수법 또는 삼각형 매수법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가를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꾸준하게 모아가 보시고요. 1차 목표가로는 정고점 7만 원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매출액,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야간 특성 종목으로는 넥스틴 좀 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